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버리는 거. 근데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을 세이노님이 여기다 칼럼으로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면은 아 내가 어떤 습관을 버려야겠다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고소득 시대의 가난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중 하나를 안고 있다. 첫째, 가족 중 한 명이 술이나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두 번째, 가장부터 뭔가 손쉽게 돈 버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떼돈 벌 기회만 찾는다. 셋째, 가장이 자신의 일당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가난하다. 거지 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넷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각각 소비한다. 다섯째,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보내려고 또는 그 자식들이 본인들의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데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를 쓰고 대학에 가느라고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바람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 아, 이거는 정말 네,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해줘월부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사연이 일주일에 되게 많이 와요. 거기 읽다 보면 제가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패턴이 이 5개 중에 하나가 많아요. 진짜 정말 이게 진짜 세이논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주변에서 자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얘기 해갖고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욕먹을 일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실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5개 중에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 행동은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글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혼일 때는 이 4번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소비한다. 이게 제일 많아요. 네, 이게 네, 가장 제일 일반적인 많아요. 상황인 거죠. 그 외에 뭐 빚보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4번째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 엄마가 처음에 혼자 이제 돈을 버시면서 저희를 키우다가 저랑 오빠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3배로 늘어났어요. 둘이 이제 돈 버는 사람이 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각자 소비를 하고 돈을 모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와 나의 그런 생활 패턴 이런 거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됐어. 뭐 차를 사고, 뭐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근데 이거를 뭉치지 않으니까 주거는 그대로였어요. 주거의 질은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고, 소비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돈을 좀 뭉쳤더라면 우리가 좀 집을 같이 이렇게 주거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빠랑 나랑 좀 더 그 돈을 엄마랑 같이 뭉쳤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결국은 엄마가 저희보다 돈도 덜 버시는데도 더 많이 모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더 넓은 그 좀 전세로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남편의 그 월급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생기고, 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소득이 뭉치니까 확실히 또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비를 나 혼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를 써야 되니까 소비는 통제하게 되고 소득은 이렇게 뭉쳐져서 더 커지고 이걸 이제 불리게 되면서 확실히 자산이 커지는 걸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상황과 지금 상황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그 말 뜻이구나. 또 주변에 보면 맞벌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치고 이렇게 쉽게 자산을 불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 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부부가 월급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러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절대 힘들다 생각해.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돈 모으기가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잣돈이 모아야지만 이제 뭐가 되는 건데 종잣돈 모은 단계가 안 되면 사실은 뭐 투자하고 자시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부부 각자 하신 분들이 요새 또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한 게 부자는 월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쌓아놓은 자산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는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각자 관리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합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이 책을 거의 성경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정말로 이 책하고 부자 아빠는 정말 수없이도 읽었고 힘들 때마다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내가 그럼 기회가 없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과 이거예요. 과연 그런가? 몇 년만 일을 악물고 한다면 수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뭐 절대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체면 따위를 던져버리고 남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여기 또 막 중간에 막 되게 막 처절하게 이렇게 나와요. 전쟁 피난민처럼 살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라. 가족의 수입 모두를 합치고 이자를 은행보다 더 주는 곳에 저축하라. 그 절대 사기꾼들을 피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가 저는 이게 피난민 이 부분을 되게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지처럼 살았어요. 진짜 정말 거의 한 10년간 옷을 안 샀어요. 10년 동안이나? 네, 10억 달성할 때까지 정말 옷을 안 샀어요, 제가. 대신에 이제 와이프 백은 사줬어요. 진짜 그지처럼. 그래서 제가 양복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임장할 때마다 그 양복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양복이 이제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근데 그 양복 입고. 근데 그 양복이 바지가 구멍이 난 거예요. 바지가 안에가 아니라 그 손 들어가는 데 있죠. 호주머니. 호주머니. 앞쪽에.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이로 가려지잖아요. 아.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여기를 정말 약간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은 제 월급이 되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부부 합쳐가지고 3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쳐 350이면 사실은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10년 전이라도. 근데 진짜 아껴 살았거든요. 그지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대부분 뭐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저처럼 막 워낙 각봉이신 분이라면 이제 조금 이 책을 좀 한번 보시고 되게 아끼시는 시기를 한 번쯤 겪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좋아요, 사실은. 나중에도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한번 해놓으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안 쓴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 1년에 한 달은 해외에 살고, 제가 뭐 사실 사고 싶은 차도 사고, 뭐 그냥 주변에 뭐 몇십만 원짜리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인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느낀 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또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게 약간 엄청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뚫고 넘어갔던 과정이. 나 힘들었잖아. 네. 저 막 택시비 없어서 아끼려고. 그때 돈 없어서 한강대교인가 어디 걸어가고 그랬어. 아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요. 막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돈이라는 걸 아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적이 없는데, 제가 우연히 그때 무슨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에서 나한테 붙어있는 안 좋은 습관을 다 떼어내고 싶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쓴 글에 온라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저희 카페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제가 2016년 7월 달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돈을 현금만 쓰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천에 임장 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계산을 잘못해서 그날 이렇게 사 마시면 안 되는 걸 사 마셨어요, 제가. 비타오백이었나 카페라떼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지하철역에 딱 갔는데 막차 타고, 거의 항상 12시 차 탔으니까
지하철 타러 딱 갔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가방 뒤지고 그랬는데 없지. 카드를 아예 안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였는데 그때 부천에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강서구까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근데 임장이 원래 맨날 단련이 돼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리 자체는 안 그런데 그때 마음이 힘들지. 거기가 길이 어떠냐면요. 거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잘 모를 거야. 김포공항에 있으면 김포공항 외벽에 다 위에 그 군대 철조망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하는 맞아요. 게 쳐져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도. 근데 제가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순찰 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이스트팩 가방 큰 거 메고 운동화 신고 가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뭔가. 노숙자. 그래갖고 막 저 막 경찰차 다가올 때 엄청 긴장하고 막 나한테 말 걸까 봐. 아, 타진 않았어요? 말하기도 그래. 비타민 먹어가지고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비타민 먹었는데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닌다고 말한 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막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그때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마치 이런 느낌? 부자들이 다 했던 걸 내가 하고 있는 느낌? 부자들은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해봤잖아.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느낌? 좀 전에 너바님 말씀하신 뭐 가족들끼리 통장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너무 현실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자기 가정에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힘든 거는 부자가 했던 걸 하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의미에서 힘든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가. 확실히 통장을 따로 쓰면 소비를 서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비가 더 늘어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제가 물어봐요. 배우자 얼마 버는지 아세요? 배우자 지난달에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가득 차게 모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귀가.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 중에 이게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고민들이. 근데 특히 20대, 30대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사기꾼을 피하는 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